자, 얼음이랑 샴페인병 칠하기에 앞서서 이 두 소재가 어떤 기본 도형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얼음 같은 경우는 녹아버리게 되면 형태가 많이 바뀌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각얼음 자체는 육면체에 해당합니다. 투명 소재면 빛을 다 투과해버리기 때문에 양감이 안 잡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곤 하는데, 양감이 불투명 물체보다는 약하게 잡히는 것 뿐이지 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덜 받는 부분에서의 톤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11시 방향에서 설정이 됐을 때 윗면 가장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면이 꺾이면서 살짝 덜 받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이제 빛을 등진면이라고도 하는 어두운 면은 약한 빛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아닌 약간 투과된 흐릿한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두운 톤으로 눌리는 정도의 표현은 되게 됩니다. 샴페인병 같은 경우는 병 자체가 맑은 유리의 톤은 아니죠. 그린 톤을 띠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반투명 느낌에 맞춰서 원기동, 빛은 동일하게 11시 방향에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럼 어두운 면에 대한 덩어리가 당연히 잡혀야겠죠. 직사광선을 세게 받는 하이라이트 부분과 그리고 돌아가면서 빛을 덜 받게 되는 어두운 면에 대한 차이는 드러내면서 두 가지 소재를 칠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얼음은 무채색으로 해도 되지만 파란 계열을 사용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질감에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외곽 라인은 조금 더 명확한 톤으로 잡혀 보일 수 있게끔 칠을 할 겁니다. 질감을 얹기 전에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에 대한 약간의 양감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아직 질감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붓자국을 통해서 조금 너무 반듯한 느낌보다는 그런 굴곡진 느낌의 질감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런 바닥에 흘려진 두께가 얕은 물은 외곽 쪽에서 이제 그 두께에 대한 표현, 가운데는 좀 어느 정도 투명할 거고요. 그래서 안으로 갈수록 이렇게 풀어내면서 학생들이 이제 물방울 어떻게 해요? 물방울 어떻게 해요? 많이들 물어보는데 물방울은 정말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게 물방울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그란 모양이다 라고 한다면 위로 동그랗게 잡고 아래에 이 물방울에 대한 그림자 잡아주고,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히고 밝아지고 또 잡히고 밝아지고 이런 톤 차이가 느껴지죠. 그런 다음에 기존에 썼던 톤에서 물을 조금 더 희석을 해서 아래쪽을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림자도 살짝 그 밑에가 풀어지게 만들어주고, 그림자에서도 조금 더 잡히는 그림자 만들고, 이 물방울도 이렇게 위쪽에 어두운 톤이 맺히는, 안쪽이 꽉 차있는 그런 물방울 같은 경우는 상이 뒤바뀌어서 맺히다 보니까 빛이 위에서 떨어지면 아래가 어두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안에가 꽉 차있는 투명체 같은 경우는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바뀝니다. 어두운 톤이 위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 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볼 수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의 느낌이 났으면 얼음의 질감이 느껴지게끔 표현을 올려주면 되겠죠. 꼭지점 같은 데를 조금 정확하게, 왜냐면 구조나 형태가 또 먼저 1순위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넣을 때는 이렇게 꺾이거나 구조가 정확하게 좀 드러나야 되는 부분 위주로 어둠이 더 명확하게 들어가면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샴페인병. 저는 개인적으로 탁해지면 안 되는 컬러부터 칠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채도가 좀 선명하게 나와줘야 되는 옐로우부터 칠해주면서, 어차피 녹색에도 노란 톤이 조금 어느 정도 밝은 면에 같이 들어가도 잘 어울리는 톤이거든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잡아주면서 원기종형 채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다 생략을 했어요. 항상 이런 거 칠할 때도 병의 굴곡진 그리드에 맞게 얘가 어떤 볼륨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붓이 지나가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자, 이 정도 양감이 묶였다면 공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두운 톤으로 짙은 다크라인 한번 묶어준 다음에 다크라인 옆에 중간 톤으로 질감 연결하고,
또 노란색 부분의 다크라인 옆에 중간 톤으로 질감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디테일들을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타이밍에서 블랙 다크라인을 한번 넣어주세요. 기존 톤하고 블랙하고 어색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 부분만 이제 톤으로 한번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면서 나머지 질감 처리. 샴페인이 들어있는 위치 정도는 살짝 은은하게 드러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어두우면 덩어리에는 화이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요. 욕심난다고 어두우면 거기다가 이제 막 닦아내고 화이트 올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요 넘어서까지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줍니다. 라벨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글씨라던가 조금 더 자잘하게 들어가는 질감 묘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주제부 쪽만 지금 가볍게 스케치가 된 상태인데요. 색상은 자유기는 하지만 얼음은 푸른 계열 톤으로 가고 샴페인병 같은 경우는 녹색에 노란색 라벨이 붙어있는 그 컬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칠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 같은 경우도 슬림했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이렇게 균일하게 유지되는 이 병의 형태가 있잖아요. 각진 형태가 하나도 없죠. 미묘하게 바뀌는 형태지만 그 안에서도 넓어지면서 다시 구조가 꺾이는 부분에서의 하이라이트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잡아줘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 위치에 대한 것도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코르크 같은 경우는 나무 조각을 압축해서 만든 소재잖아요. 유사한 질감은 돌 질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을 떠올렸을 때 그런 불규칙한 크랙이라던가 조각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돌 질감을 떠올리고 채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색상이 또 어디에 사용될까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색을 올려줍니다. 칠할 때 붓질은 그리드 방향에 맞게,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남겨서 칠하기. 러프한 양감이 나왔으면 얼음으로 칠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샴페인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하단에 들어가는 얼음은 채도를 많이 낮춰줬어요. 멀어지는 쪽으로 가면서는 더 흐릿해지도록 설정합니다. 러프한 양감이 나오면 어둠이 어차피 강하게 들어갈 부분에는 블랙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다크라인이나 강한 그림자도 한번 묶어주면 실루엣이 딱 잡히겠죠?
투명도가 있는 액체가 실제로는 어둡지 않지만 샴페인이 터져나오는 조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두운 톤으로 실루엣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사용한 색을 포장지와 코르크 마개에 연결되는 톤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어둡게 잡았던 샴페인은 색감이 유지되는 선에서 더 자연스러운 중간 톤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유리병으로 돌아와서 짙은 녹색으로 다크라인을 풀어주며 밀도를 올려줍니다. 얼음은 메인이 아니라서 가벼운 톤으로 끝냈는데 메인이라면 묘사를 더 해줘야겠죠? 생동감을 위해 물방울도 약간 얹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광택들 닦아주고 화이트로 강조해주는데요. 여기서 욕심난다고 어두운 부분에 화이트 냅다 찍어서 양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점 화이트 강조하고 몇 군데 튀겨주면 끝!